자, 교재는 339페이지. 두 번째, 실무 수행 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헤르메스는 회사 코드 3104 화장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기업으로 회계기간은 제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이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 과제를 완료하고 평가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오. 즉, 입력을 다 하고 나서 그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 문제를 조회해서 답을 찾는 문제죠.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부가가치세와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조교는 반드시 코드로 입력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08번 넣는 문제, 즉 상품, 제품, 뭐 원재료 이런 게 매출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외부로 나갔을 때, 외부로 나갔는데 다른 계정으로 대체했을 때 이럴 때 08 타계정 대체액을 넣습니다. 자, 3번 채권, 채무, 예금 거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되고 자금 관리 어음이죠. 어음 관리할 때 키 뭐예요? F3키. F3키를 이용을 해서 추가로 자금 관리 하셔야 됩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 사용하시면 되고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기초정보관리를 입력하시오. 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헤르메스고 나잘란 그리고 사업장 이전을 해서 재교부네요. 그럼 주소가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오른쪽 자료 설명. 주식회사 헤르메스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수원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와 국세환급금 계좌, 우리은행 영통지점으로 등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오셔서 자, 상단에 회사 코드 눌러서 4회 주식회사 헤르메스 연습용으로 들어오세요. 로그인. 예. 자, 들어오셨나요? 상단에 모의 4회 주식회사 헤르메스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회사 등록 클릭. 자, 4회 헤르메스 체크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나잘란 맞고요. 주소가 영통구 청명난로 12번 길인데 8달구 경수대로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우편번호, 예, 우편번호로 찾을까요? 네.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8달구래요. 자, 수원시 8달구, 여기, 클릭. 그리고 경수대로 한 칸 띄고 424. 경수대로 한 칸 띄고 424. 엔터. 자, 그러면 첫 번째 거죠?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선택이 되었답니다. 적용. 그러면 여기 바뀌었어요. 자, 되셨나요? 그리고 종목 갑니다. 종목은 화장품. 맞죠?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맞고요. 사업장 세무서는 수원세무서장. 주소가 바뀌어서 얘가 바뀌었습니다. 수원세무장. 혹시 여기가 다른 세무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업연월일 맞고요. 여기 국세환급 계좌 넣을 겁니다. 자, 물음표 눌러서
우리은행이래요. 자, 우리은행 선택하세요. 우리은행. 지점은 영통 지점이죠. 자, 영통까지만 칠게요. 계좌번호는 1, 2, 3, 6, 4, 1, 다시 4, 5, 다시 7, 8, 9 하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국세 환급 계좌 넣었습니다. 또 하나, 전자 메일 주소를 바꿔야 되죠. 자, 그래서 추가 사항에 담당자 이메일 주소 여기에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 뭐라고 쳐야 돼요? 헤르메스예요. H H HER MES MES 그리고 골뱅이 넣으시고 빌 36524.com이네요. 빌 36524.com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사항에서 주소 바꿨고요. 여기 사업장이 안 바뀌었으면 이 부분 바꿔주시고 국세환급 계좌 넣었고요. 추가 사항에 담당자 이메일 주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했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수정.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4기. 죄송해요. 갑자기 목이 맸는데. 자료 설명 가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헤르메스의 전기 제4기입은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 수행 입력하시오. 왜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가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제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메뉴,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 교재는 340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고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자, 현금. 1억 3,137만 7천원. 맞네요. 자, 당좌예금. 잠깐만요.
자, 갑니다. 현금 1억 3,137만 7천원 맞고요. 당좌예금 6,733만 원 맞고, 보통예금 2억, 외상매출금 1억 1,500, 대손충당금인데 금액이 지금 57만 원이죠. 근데 받으러 온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57만 원이에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입력할게요. 자, 밑에다가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109번으로 입력하세요. 금액은 11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받으러 음이 없어요.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받으러 음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F2 눌러서 받을이라고 두 글자 치시면 받으러 오면 110번이에요. 금액은 왼쪽 금액 5,700만 원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115만 원 들어와 있고요. 받으러 옴 5,700 들어와 있고 대손충당금 외상매적이 받으러 옴에 대손충당금 57만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재무상태표를 보거나 아니면 손익계산서 어쨌든 정기분을 수정할 때는 금액을 잘 보시고 계정 과목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의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인가 보다 그러고 이거를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품은 4,500, 토지 1억 1,000, 그리고 건물은 2억 8천 60, 감가상각누계액 5,900, 차량운반고 4,200, 감가상각 2,100, 외상매입금 6,707만 원, 미지급금 5,282만 원, 예수금 24만 원인데 16만 원 되어 있어요. 24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죠? 자, 24만 원 수정. 단기차입금 3,200, 장기차입금 1억 1,200. 자, 변경됐나요? 그래서 대차차익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첫 번째,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지금 영수증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영수증입니다. 인계카센터에서 무언가를 했냐면 엔진 오일을 바꿨네요. 그죠? 그런데 금액이 38,000원, 3만 원 초과했어요. 3만 원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거 외에는 인정받고 싶으면 가산세 내갖고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랬죠. 자, 날짜는 12월 며칠이에요 이게? 3일. 12월 3일. 자, 전표는 12월 3일 날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자료 설명 들어갈게요. 영업부에서 업무용 화물차에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빙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만약에 3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영수증 수치명세서 안 작성해도 되죠. 근데 3만 원 초과했어요. 그래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거 조금 닫을게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 12월 3일. 차변에 출금으로 하셔도 되고 차변 대변 하셔도 됩니다. 자, 출금으로 갈게요.
자동차 엔진 오일 갈았어요. 그러면 얘는 뭘로 정리해요? 수선비? 차량 유지비? 차와 관련된 비용은 몽땅 다 차량 유지비로 합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로 할게요. 차량 유지비 800번대 가고요. 금액은 38,000원. 자,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입력했으니까 차변에 차량 유지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됐어요. 전체 메뉴. 결산 재무제표 1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클릭. 날짜는 2022년 12월 3일. 거래처는 상호는 어디예요? 인계 카센터. 대표자는 이수정. 주소는 수원시 발달구 경수대로 (106죠) 106. 사업자 등록번호는 번호만 치시면 됩니다. 자, 135 21 12 374. 아, 여러분 사업자 등록번호 번호가 이제 안 맞잖아요. 그럼 얘 빨간색 금액은 38,000원. 그리고 차량 유지비. F2 눌러서 차량 유지비 800번대. 엔진 오일 교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엔진 오일 이렇게 써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반드시 저장.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닫아서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들어왔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자, 확인되셨나요?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보통 얘는 우리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까 12월 12일 날 거래를 했네요. 그죠? 자, 12월 12일. 오늘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네. 자, 그리고 내용은 미소 화장품에 찾으신 금액이니까 미소 화장품에 1,000만 원을 뭘 지급을 했나 봐요. 자, 어쨌든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1,000만 원이. 자, 어떤 형태로 나갔는지 자료 설명 볼게요. 주식회사 미소 화장품의 외상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500만 원은 당사가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미소 화장품의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외상대금을 갚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외상대금을 갚을 거는 뭐가 있어요? 외상매입금입니다. 외상매입금을 갚는데 1,000만 원은 통장에서 이체시켰고 500만 원은 주식회사 미소 화장품의 당좌수표래요. 그럼 우리가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를 갖고 있을 때 뭐라고 해요? 현금으로 정리해 놓죠. 그래서 현금이 나간 상황입니다. 그럼 전표로 오셔서 입력을 어떻게 하냐? 자,
자, 일반 전표. 날짜는 12월 12일이었습니다. 12월 12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미소 화장품 거. 금액은 1000만원과 500만원 갚았죠? 1500만원입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걸어줘야죠.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 걸어주시고 1000만원 걸어주시고 같은 변이니까 붙이시고 현금. 자, 마우스로 옮기시면 여기 안 나타나요. 500만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미소 화장품 꼭 걸어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걸어주시고 현금 500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약속어음 발행거래. 황우상사가 있고요. 주식회사 헤르메스, 우리 회사가 어디에다가 황우상사한테 발행해 줬네요. 언제? 2022년 12월 15일 날. 그리고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죠. 얘가 만기일이 되는 겁니다. 자료 설명을 보니까 주식회사 황우상사의 외상대금 상환을 위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첫 번째,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두 번째,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에다 놓는다라는 거는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날짜는 발행일입니다. 12월 15일로 오세요. 12월 15일. 차변에 외상대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죠.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줄여주겠습니다. 황우상사. 금액은 1,500만 원이었어요. 대변에 지급어음. 황우상사 코드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01123 이렇게 직접 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적요란에서 F3키를 눌러주십시오. F3. 분기금액은 1,500만 원.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지급어음 관리창이 열렸습니다. 자, 지급어음은 발행 밖에 없어요. 대변에 나오는 건. 차변에는 만기 또는 회수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급어음은 대변에 발행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음 번호는 더블클릭 또는 F2를 눌러주십시오. 자, 더블클릭 또는 F2. 어음 번호 찾도록 하겠습니다. 081-2022-1215 2023-05-151 전자어음 첫 번째 거네요. 자, 클릭. 그러면 전자어음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발행일은 2022년 12월 15일, 만기일은 바꿔야죠. 만기일 발행이라고 똑같죠? 여기 반드시 바꿔주십시오. 며칠로? 2023년 02월 15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엔터 엔터.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어음의 번호와 지금 어음의 상태, 즉 발행된 상태다. 그리고 만기일자가 돌출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황우상사, 대변의 지급어음, 황우상사, 지급어음은 F3 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까지 해준다. 라는 게 이번 문제 포인트. 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지금 대출금 이자 계산서가 있고요. 2022년 12월 20 외환은행 서대문 중소기업 자금 대출. 대출은 2020년 10월 1일 날 했네요. 그러면 얘는 2년에 걸쳐서 한 거네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네요. 네. 자, 원금의 일부를 상환했어요. 1,000만 원을. 그리고 이자도 상환했습니다.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인데 12월 20날 외환은행에 1,020만 원을 통장에서 찾았습니다. 즉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돈을 지급했죠. 자료 설명 볼게요. 외환은행 5년 후 상환 조건인 중소기업 자금대출 원금 일부와 이에 대한 이자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하였다. 단, 회사는 전년도 이자에 대해서 별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즉,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다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5년 후 상환 조건이니까 장기 차입금. 네, 맞습니다. 장기 차입금의 일부를 갚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전표로 오셔서 12월 20 열어주시고요. 차변에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 갚았으니까 차변으로 와야 되겠죠? 자, 장기 차입금 갑니다. 은행명은 외환은행. 금액은 1,000만 원. 원금입니다. 자, 같은 변. 이자 냈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은 20만 원. 대변에 4번. 통장은 보통예금 통장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예금,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 걸어주시고 1,02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장기 차입금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전년도에 계상하지 않았으니까 즉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놓은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몽땅 다 털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5번째 단기 매매증권 구입 및 매각 2022년 12월 22일 날 매입했고요. 주식수는 1,000주, 주당 6,000원. 남의 주식의 액면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들인 이 주당 단가가 매입 가격인 거예요. 지금 매입 가격이 얼마예요? 6,600만 원 이렇게 됐죠. 자, 목적은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다. 12월 26일 회사는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주성의 주식 전부를 주당 9,000원에 매각하고
거래 수수료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와, 6천 원짜리를 9천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익 받죠. 이익 받는데 뭐가 들었어요? 거래 수수료가 10만 원 들었답니다. 이 거래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할 때 이익이 생기면 거기다 빼고요. 만약에 손실이 봤다. 그러면 거기다 더하면 됩니다.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처분 손익에다 더하거나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반 전표 12월 26일 열어주세요. 자, 12월 26일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먼저 내보낼게요. 자, 단기 매매증권 얼마짜리가 나가냐? 그렇죠. 장부금액 6,000원씩 샀죠? 600만 원이 나갑니다. 차변에 돈을 받았습니다. 돈은 얼마를 받았냐?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고요.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 걸어주십시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뭐 암산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자, 천주를 얼마에 팔았어요? 9,000원에 팔았죠. 그리고 거래 수수료 10만 원을 빼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890만 원 적용. 자, 적용을 누르면 저기에 890만 원이 찍혀요. 이렇게. 찍히셨어요? 네. 그리고 자, 600짜리를 수수료 빼고 890을 받았어요. 이익 받죠. 대변에 4번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익 906번입니다. 906번이 얼마예요? 290만 원이 되겠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단기 매매 증권을 내보낼 때는 장부금액으로 보낸다는 거죠. 네. 즉, 뭐 중간에 평가하지 않았으니까 취득원가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수수료가 들었을 경우에는 별도 수수료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있으면 거기서 뺀다라는 거예요.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3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수수료 뺀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두 번째,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